소호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소호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야담집, 청구야담과 기문총화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에는 충성스러운 여종이 이명수에게 부탁하여 주인 원수를 갚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북의 국문학자 김세민 선생이 옮긴 내시의 아내에는 과거 길에서 만난 여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구야담과 내시의 아내는 기회가 닿는 대로 꼭 한번 읽어보았으면 하고 추천드립니다. 무척 재미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우리 민중의 삶을 엿볼 드물고 좋은 기회를 같이 누려 쓰면 하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 정훈이 젊었을 적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선비 몇 사람과 함께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다. 도중에 여인의 가마 한 채를 만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였다. 가마 뒤에는 머리를 따하느린 여종이 한 명 따랐는데, 용모가 잠옷 아리따웠을 뿐 아니라 사뿐사뿐 걷는 모습이라든가 단아한 몸가짐새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 예쁘다느니 귀엽다느니 저마다 실없는 소리를 한마디씩 하였다. 그녀는 가마를 따라오다 말 앞을 지나가면서 정훈을 힐끗 돌아보았다. 한마장쯤 가더니 또 뒤돌아보았다. 그러기를 3번이나 하자 같이 가던 선비들이 놀려댔다. 문장이나 학식에서는 우리가 자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겠지만 생긴 것이야 우리가 왜 자네만 못하겠나. 그런데도 저 여자는 자네에게만 눈길을 보내니 세상 일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자네는 혹시 그 까닭을 아는가? 정훈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얼마 뒤에 그 가마는 한 마을을 향해 가버렸다. 정훈은 말을 멈춰 세우고는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이곳에서 20리쯤 가면 주막이 있을 걸세. 자네들은 거기서 묵으며 나를 기다려주게. 나는 저 마을에서 묵고 내일 새벽에 자네들을 따라잡도록 하겠네. 동무들이 웃는 듯 꾸짖는 듯 지청구를 해댔다. 우리가 자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모르는가? 과거 보러 천리길을 같이 가다가 중간에서 헤어지면 되겠나? 길에서 만난 근본도 모르는 계집에게 반해서 쓸데없이 엉뚱한 생각하지 말게. 시험을 앞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아무래도 남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어서 자기에게 그런 것 같았지만 동무들에게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 대꾸하지 않았다. 가마가 향한 마을로 급히 말을 몰아서 문 앞에 이르렀다. 말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마루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행랑채 난간에 걸터 앉은 노란이 가마를 따라 안채에 들어갔던 여종이 나왔다. 방글거리는 모양이 손에 잡힐 듯하였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난간에 앉아 계실 것 없이 제 방에 잠깐 들어가 계시지요. 정훈이 권녀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안이 매우 깨끗하였다. 잠시 후 저녁밥을 들여오는데 진수성찬은 아니로되 음식이 정갈할 뿐 아니라 맛 또한 여간 아니었다. 여종이 말했다. 저는 안채에 들어가 부엌을 치우고 오겠습니다. 초경이 지나서야 안에서 나오더니 등불 아래 정훈과 무릎을 마주하고 앉았다. 정훈이 웃으며 물었다. 내가 올 줄을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해놓았더냐? 길에서 선비님에게 눈길을 3번이나 보냈으니 아무리 단단한 심장을 가진 남자라 할지라도 어찌 모른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권녀가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정훈이 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었다. 그녀가 눈물을 거두며 처연한 어조로 말했다. 소녀가 양갓집 교수는 아니지만 17살이 되도록 남자와 이렇게 마주 앉아 보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가슴속의 원한을 선비님의 힘을 빌려 풀어볼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이 제 말을 들어주시겠는지요? 정훈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여종이 대답했다. 저의 주인님은 조실부모하고 가세가 고단하였는데 아무년의 모댁따님에게 장가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근행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
가마에 휘장을 걷어 올렸지요. 때마침 지나가던 건달놈이 부인의 미모를 엿보고는 음탕한 마음을 일으켜 몰래 가마를 따라와서는 부인을 욕보이고 주인님까지도 살해했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척이 없다 보니 원수를 갚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소녀만이 그 내막을 알고 있어 원통한 마음이 골수에 사무쳤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의 몸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그 왈패놈은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주인 여자가 더 달라붙어서 그놈 곁에서 헤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는 의리나마를 구해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인물을 만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갔는데 하필이면 왜 나를 골랐느냐? 오늘 음란한 계집이 본가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 없이 따라갔다 왔습니다. 길에서 선비님을 보니 일행 중에 풍모가 뛰어나고 담력이 다른 사람에게 비길 바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사람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짓하여 선비님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놈이 찾아와 갖은 음탕한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보다가 선비님이 조처하면 다행일까 합니다. 내 뜻이 기특하고 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만 나는 기껏해야 세상 일에 서투른 서생일 뿐이다. 게다가 맨주먹이니 그런 큰일을 갑자기 해낼 수가 있겠느냐? 소녀가 이런 뜻을 품고 오래전부터 좋은 알과 굳센 나사를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선비님이 비록 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활을 당겨 화살을 날릴 줄이야 모르겠습니까? 마치기만 하면 죽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종은 나가더니 바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어왔다.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틈으로 엿보니 환한 등불 밑에서 몸집이 실팍진 녀석이 옷을 벗어붙이고 가슴을 드러낸 채 계집과 갖은 음란한 짓을 다하고 있었다. 정호는 활 시위를 한껏 당겼다가 문틈으로 들이쏘았다. 화살이 등으로에서 가슴을 꿰뚫자 놈은 엎어지고 말았다. 화살 하나를 더 쏘아 계집까지 마저 죽여버리려 하자 여종이 손을 잡고 말리며 그만 나가자고 재촉하였다. 소행은 비록 개차반이지만 그래도 상전입니다. 어찌 참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 손에서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정혼도 쏘기를 그만두고 여종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여종이 말했다. 선비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첩실이 되어도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제 원수를 갚아주었으니 어떤 명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여종은 급히 행장을 수습하여 정혼을 따라 나섰다. 함께 말을 타고 발리쯤 갔을까 그녀가 말했다. 잊어버린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다. 정호는 말을 세우고 그녀를 기다렸다. 얼마 안 있어 그 집 쪽에서 화광이 사방으로 일어나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찔렀다. 곧 돌아와서 그녀가 말했다. 옛 상전에게 집을 비우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불을 놓았습니다. 길을 재촉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동무들이 묵는 마을에 이르니 아직 날이 채 밝지도 않았다. 주막을 찾아 들어가니 자고 있던 동무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데리고 온 여종을 보더니 한 사람이 정색하고 꾸짖었다. 나는 평소에 자네를 학문이 뛰어난 사람으로 알고 존경했네. 그런데 길에서 만난 여자를 갑자기 달고 오다니. 우리는 자네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네. 선비된 사람으로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정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무슨 여색을 탐내는 사람이겠나. 선비의 행실을 몰라서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닐세. 이래 곡절은 차차 알게 될 걸세. 마침내 상경하여 주막에 묵었다. 정훈은 여종을 내간에 머물게 하고 과거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르고 장원급제했다. 3일 휴가 후 그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모친을 만나 뵈었다. 사연을 들은 모친은 정훈과 여종을 몹시 칭찬하였다. 권녀는 정훈의 첩실이나 여종이 되기를 원했지만 정훈과 정훈의 모친이 나서서 극력 만류하였다. 그 보답으로 여인은 정훈의 모친을 지극정성을 다하여 모셨는데 그야말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였으며
저녁에는 노인의 자리를 편히 마련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는 먼저 일어나 노인의 밤새 안부를 여쭈었다. 정훈의 모친은 그녀를 친딸처럼 집에 잘 데리고 있다가는 주변에서 좋은 남자를 찾아서는 혼수를 제대로 챙겨서 시집 보냈다. 그녀는 시집 가고 나서도 정훈을 친오라비처럼 정훈의 모친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드나들었는데 그녀가 올 때마다 정훈의 모친은 친딸이 그네 오는 것처럼 여겨 버선발로 나가 그녀를 맞이하였고 갈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시집에서 기죽지 말라고 마소이 등에 바리바리 한 짐 잔뜩 실어서 보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마장은 거리의 단위입니다. 올이나 심리가 못 되는 거리를 이룰 때 리 대신 쓰입니다. 지청구는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행랑은 대문간에 붙어 있는 방으로 주로 하인이 거쳐 있습니다. 초경은 하룻밤을 오경으로 나눈 첫째 부분입니다. 대략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근행은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를 뵈러 가는 일입니다. 건달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남봉을 부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차반은 개가 먹는 음식, 즉 똥을 말합니다. 언행이 몹시 더러운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내가는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316가는 예전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 동안 시험관과 선배급제자 등을 방문하던 일이라고 하는군요. 참고문헌 및 출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청구야담과 김운총화 원문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옥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과 조선시대 사람 인매 등의 여러분이 저술하고 부계학자 김세민 선생이 옮긴 내시의 아내를 기본 텍스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 등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학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 김득신, 성엽, 안중식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123RF와 핀터레스트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